여기 박사분들, 박사님들, 그 다음에 교수님들, 그 다음에 또 연구를 좀 많이 해보셨다, 연구기관에서. 하신 분들은 좀 뭐 이런 거 궁금하지 않을까요? 저는 좀 그랬어요. 맨 처음에 제가 석사과정 입학을 할지 그때 논문을 처음 보니까는 논문의 용어가 뭐 논문 쓴 게 저는 뭐 인문학이니까는 뭔가 어조라던가 용어, 문체, 뭐 교수님 문체를 따라 해야지 뭐 하면서 좀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핵심, 뭔가 본질에 본질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논문을 쓰는데. 근데 석사 과정 때도 저는 본질을 몰랐습니다. 본질을 몰랐는데 연구기관에서도 그렇고 연구기관에서 논문 석사 과정 연구기관에서도 이렇게 논문을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논문의 구조가 보이는 거예요. 구조. 그러니까 논리적인 구조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맨 처음에는 뭐 어조라던가 용어, 문체, 약간 글쓰기식으로 막 글을 휘황찬란하게 잘 써야 된다 그런 관점이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는 논문이 어떤 구조가 보이는 거예요. 논리적인 구조가 점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은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인 구조가 이렇게 짜맞춰진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인 퍼즐로 이루어진 그런 레고 퍼즐과 같은 그런 그 완성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서론에서는 뭐 연구 배경, 그 다음에 연구 필요성,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연구 필요성, 그 다음에 연구 목적을 이렇게 뭐 도출하고, 그 다음에 뭐 반복론 서술하고, 방법론에서 뭐 사용한 데이터셋, 뭐 그 다음에 뭐 분석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논리적인 구조가 있잖아요. 논문 안에. 그런 것처럼 이런 논문은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가 있다. 구조가 있고 텍스트 마이닝에서도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제가 텍스트 마이닝은 논문을 여러 번 읽고, 그 다음에 여러 번 쓰다 보니까는 이 텍스트 마이닝, 빅데이터 분석할 적에만의 그런 어떤 논리적인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읽다 보니까는 이 반복적으로 반복되는 논리적인 구조가 이렇게 빠르게 파악이 되는 거예요. 파악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논리적인 구조를 외워버리니까는 나중에는 이걸 확장시켜서 나만의 어떤 그런 텍스트 마이닝 논문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 이런 논문은 논리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텍스트 마이닝에도 자주 쓰이는 논리적인 패턴이 있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아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논문을 쓸 적에 이런 뭐 텍스트 마이닝 논문 자체 이렇게 논문 구조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굉장히 좀 빨리 쓸 수 있겠죠, 논문을. 데이터를 뭐 이렇게 추출하는 거랑 그다음에 이렇게 추출해서 해석을 하는 거랑 이런 어떤 많이 쓰이는 패턴 구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런 패턴 구조가 반복되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도메인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컨설팅을 여러 분야에서 했던 게 이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복되니까, 구조가. 네. 그래서 여러분, 저의 이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연구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네, 공감하시는 분들 있고요. 네. 네, 맞죠? 네.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분야에서 세부 분야에서 그냥 논문 그냥 쓱 보고 정말 세부 분야 빠삭하신 분들은 그냥 쓱 보고 다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텍스트 마이닝도 동일합니다. 이게 구조가 동일하고 이렇게 구조가 확장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구조라던가 이런 뭐 기법들을 가지고 확장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AI 기반의 기법도 쓰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계속 확장된 것 같아요. 그냥 기존에 있던 걸 갖다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가장 텍스트마인 논문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맨 앞쪽에 나오는 게 빈도 분석이라고 있어요. 전체 문서에서 많이 나온 거를 이렇게 카운트하는 건데 왼쪽에 있는 게 여기서 논문에서 쓰인 그런 빈도 분석 그 서술 데이터의 서술 문장인데 저는 어떻게 이렇게 하냐면은 일단은 빈도 분석이 뭔지 이론적인 거 빈도는 이렇게 어, 말 그대로 문서 안에서 많이 나온 단어를 카운트해서 이렇게 뭔가 나열한 거 해서 빈도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논문에서 이런 반복적인 패턴이 분석 결과 맨 앞쪽에 이렇게 빈도가 높은 것부터 낮은 것으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해주고 나열을 해주는데 뭐 이렇게 1위에서 10위
뭐 12에서 20의 빈도입니다. TF, 턴 프리퀀시라고 해서 TF는 빈도고, 그래서 이렇게 쭉 나열을 해주고, 이렇게 나열을 해주고, 이에 대한 근거는 땡땡땡 때문이라도 해서 이렇게 어떤 상식적인 이유나 학술적인 이유로 이렇게 서술을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패턴인 것 같아요. 논리적인 패턴이고, 논문에서 쓰이는. 그래서 단어 빈도를 해석할 적에는 빈도 높은 서 나열하고 이에 대한 도출 근거를 이렇게 좀 뭔가 논리적으로 적어주는 게 빈도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논리적인 패턴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렇게 빈도가 높은 순으로부터 네임차 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하고 그래서 이런 구조가 있어요. 분석 방법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저는 다 외우고 있고 그 다음에 최대한 빨리 이렇게 퀄리티 있게 추출하는 방법을 제가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컨설팅을 해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논문을 쓸 적에도 저하고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공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논문 쓸 때 이런 식으로 쓰시잖아요. 뭔가 논리적인 구조를 찾아서 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맨땅에 헤딩하기보다는 처음 이렇게 논문 쓴다 그러면은 논문을 쓰는데 필요한 이론, 텍스트 마이닝, 뭐 TF, IDF, 앵그램, 그 다음에 뭐 토픽 분석 등이 이렇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 분석법인데 이 분석법, 딱 빅데이터 분석 논문을 쓰는데 필요한 분석 이론만을 이렇게 알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뭐 복잡한 코딩보다는 만들어진 코드, 그러니까 논문 작성하는데 이렇게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코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해석할 적에는 이렇게 논리적인 구조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의 정리된 자료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좀 효율적입니다. 시간이라든가 비용 을 이렇게 아낄 수가 있어요. 저처럼 저는 이런 걸 모르다 보니까는 6개월 동안에 맨땅에 헤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겠죠. 네. 그래서 저는